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의총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퇴짜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의원 겸직금제 확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 이런 걸 보면요, 출판 기념회는 돈줄은 죽어도 못 놓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겸직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는 내 이익은 다 챙기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거 보면 의원직을 자신의 이익 지키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쩌고 국가가 어쩌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 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 집단이 돼버렸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 의원직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을 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 이게 2014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는요. 네. 우리 최영일 선생님은 수능이 아니라 저희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세대죠. 저는 예비고사도 치고 학력고사도 치고. 네. 그러니까 전 학력고사 1세 처음 1회 그렇죠. 학력고사. 저는 본고사 세대. 왜냐하면 꿇었으니까 네. 예비고사, 본고사 이거 쳤는데 옛날에도 시험 보는 날 추웠잖아요. 근데 그럼요. 올해도 추운 것 같아요. 그럼요. 기가 막힙니다. 날짜를 어쩌면 이렇게 글쎄 맞추는지. 말이에요.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저 아까 오프닝 멘트 그러고 하실 보니까 때 내가 되게 옛날 사람이다. 네. 예비고사 얘기하는 거 보면. 학력고사도 옛날 사람으로 취급돼요. 아,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오프닝 하실 때 카피를 도용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예요? 퇴짜 말씀하시길래. 퇴짜. 네, 다행히. 아니,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방송에 들어옵니다. 텔레파시가 있나 네. 깜짝 놀랍니다. 이거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감이 같으시구나. 또 네. 이런 또 위안도 받는데요. 예. 다행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퇴짜와 타짜. 오늘 카피는 이거고요. 퇴짜야 이제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뜻인데 예. 퇴짜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저희 젊을 때는 소개팅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혹은 그렇죠. 딱지 맞았다 예. 이런 얘기였는데 타짜는 영화 제목으로 많이 아시지만 예. 전문 도박사들 꾼을 일컫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퇴짜, 타짜. 퇴짜는 대충 알 것 같은데 타짜는 네. 모르고 어떤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퇴짜 여당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인데요. 어제 첫 번째로 이 혁신안을 당 총회에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이라든가 일부 특권들은 포기하는 것 또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는 정도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게 이제 나왔죠.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또 회의 불참할 시에는 세비 지급을 정지한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이 나와서 결국 혁신안 추이는 초기부터 물 건너갔고요. 당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이다.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결국 여당은 혁신안 퇴짜. 이게 어제 뉴스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이 좀 머리를 써야 돼요. 감이 없어요. 감도 없고, 네. 출판 기념회 금지, 이거 있잖아요. 출판 기념회 금지하면, 서예전을 하든지. 그렇죠. 뭐, 어줍지 않은 사진 찍어서 사진전을 하든지. 시화전을 하든지. 시화전을 하든지. 온갖 생쇼를 어차피 출판 기념회도 그러게 생쇼인데. 말입니다. 생쇼 하면 되는 건데, 뭐, 이거 그냥. 또 대체로 본인들이 책을 쓰지도 않으시면서. 맞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야, 이젠 진짜 정난하게 나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 내심이 일부 단면이 노출됐다. 여당이 이제 혁신안 그럼요. 부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리고 노조 파업한 무노동 무임금 맨날 떠드는데 자신들은 죽어도 그거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 와중에도 이제 김무성 대표는 혁신만이 살 길이다. 계속 이제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 역할을 다했다 평가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요새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우리 그렇죠. 김무성 대표. 타짜는 뭡니까? 타짜는요, 이제 야당 얘기입니다. 예. 도박사들 얘기인데요. 내년 초 전대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놓고 이제 친노 대 비노 한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타짜라고 굳이 붙였냐면 도박이란 것이 결국 경우의 수지 않습니까? 네. 확률을 놓고 어떻게 상대를 등칠 거냐 이걸 연구하는 이제 패거리라 친다면 정치는 이제 다만 실리와 명분을 놓고 투전판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오죠. 다만 당연히 나오죠. 지금까지 제가 볼 이제 때. 당헌 당규 기존 예. 룰대로 가야 한다.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 누구를 나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또 이런 하나, 상황이었는데 당권 대권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건 문재인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추궁을 받자 예. 아직 시간은 있다. 이게 무슨 선문답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아니, 게 원래 뭔지 이분이 모르겠어요. 선문답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 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번에 전당대회 계기로 어떻게 문재인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냐 기대해 보시라.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랬죠, 했다니까. 예. 그래서 비노 측은 만약 전대에서 친노 당권이 출현할 경우 정계 개편과 분당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꼭 뚜껑을 열어보고 내년 2월 전대에서 뭐 당권을 잡거나 안 잡거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의 수보다는 좀 노선과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예. 빨리빨리 움직이고 상호간에 소통을 해서 예. 국민들이 분당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뭔가 좀 미리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짜들에게요. 그렇죠. 예. 자, 퇴짜는 여당, 타짜는 야당 얘기. 그렇죠.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외신들이 많죠. 지금 네. 우리 대통령 에이펙 회의 참석 중인데 어제는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이 전에는 관측이 조금 무시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도론 때문에 네. 오바마가 우리 쪽에 좀 강력 경고하지 않겠느냐. 아시아 패권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좀 이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그랬는데 어제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엔 소파에서 약식으로 20분간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분위기는 밝고 좋았다. 이런 예. 관측인데 그 전날에는 또 아베 이 총리와 조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깜짝 조우는 좀 길었어요. 예정은 없었고 의제 세팅도 안 했지만 1시간 동안 함께 갈라쇼 자리에 앉아서 이 격이 없는 환담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최초였죠. 또 이제 FTA가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외교전에서 어떤 득실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도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가 1시간 동안 환담이 아니라 야단 맞은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한테? 레이저 빔을 계속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일 똑바로 해라 말이야. 그렇죠. 지금 어디 정신머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와중에 지난 9일에 그 네. 이승철 씨. 뭐 유명 가수지만 맞아요. 민간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니. 부부가 일본에 가다가 일본 출입국에 4시간 억류됐다가 이게 사실은 돌아왔는데요. 뭐 강제 추방 같은 모양새여서 또 이게 뭐 마약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미수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원인도 불분명하고요. 이건 좀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 국민보호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좀 단단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독도의 입도 지원센터 그거 네. 마저 건설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오늘 추가할 뉴스도 뭐 있습니까? 추가할 뉴스는요. 지금 뭐 이 퇴짜와 타짜인데 또 이 강짜와 왈짜 이게 뭔가 서로 예. 티격태격하는 거죠. 예. 여야 간 공방으로 보면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론으로 확전됐고요. 증세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제는 법인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용군 원내대표 야당이죠. 법인세율을 2008년 MB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면 5조 이상의 재원이 생긴다. 그럼 2억
2조 1,0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누리 과정. 예. 그러니까 이제 무상 보육이죠. 이 부분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좋은데 왜 법인세는 안 건드리는 거냐.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실 경제 활성화까지 기업 쪽을 좀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건드릴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서요. 예. 지금 뭐 이 무상복지 논란, 그다음에 증세 논란, 이제 법인세 논란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예. 중요한 거겠죠. 복지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구원에서 입장을 들어보는데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그렇게 네. 잡으세요. 아, 글쎄, 이거 사람들이 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닌데. 저는 밤마다 원고 쓰기 힘들어요. 글쎄 교수님하고 말이에요. 연락할 틈이 없습니다. 저요? 전 요새 잠도 못 자요. 글쎄 하도 말입니다.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월호 아, 실종자, 수색이 중단이 됐죠. 네, 네. 예. 어쩔 수 없다는 점 인정되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이 정부의 입장은 결국은 예. 어쩔 수 없다. 사실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겨울바다가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 정말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저는 이 존경을 표해야 한다 생각되는 것이 더 이상 추가적 희생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눈물로 수색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눈물이고 이후 인양 조치도 이제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인양이 기계적인 인양이 아니라 실종자들을 마지막으로 잘 수습하기 위한 인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이태리 배 콩코디아호인가요? 콩코르디아호. 콩코르디. 그 배를 인양하고 예. 나서 해체 작업하다가 또 2년 반 만에 시신을 발견을 했지 32번째 않습니까? 마지막 희생자가 그죠? 발견됐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양을 하고서 또 네. 다른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네, 확신을 합니다. 9분을 꼭 찾아봐야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부분 종합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또 세월호 선장에 대한 판결이 맞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연결해서 저희가 네. 입장 들어보는 시간 오늘 갖겠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분들은 정말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분들은 그 자기의 이익을 잘 좀 챙기는 사람들이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 이제 정도예요. 국민 공감에는 또 둔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아니 그 원래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해야죠. 예, 자기 그건 뭐 이익이냐, 당연하죠. 이익이냐 예. 이타냐 이거죠. 그렇죠. 예,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한데 오늘 날씨도 춥고 아침엔 네. 비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겨울비 같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네. 내일 수능 하루 남은 분들 잘 준비하시라 당부드리고 우리 세월호의 눈물 잊지 말자 다짐하면서 김종서 씨의 겨울비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여보, 컨덴싱 보일러를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 복지 관련 예산, 특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심각하죠. 그리고 또 각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입장도 제각각인 곳도 많은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어떤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떻게 서울시,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 급식 예산이요? 예. 지금 이제 약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재정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국 시도교육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말에도 2천억 원이 넘는 전략을 하고요. 그 예. 과정에서 거의 모든 예산이 이렇게 한 1, 20% 혹은 많으면 20, 30% 깎이고요. 예. 무상급식 예산도 이제 뒤에 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고 47억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론에서 신문에서 좀 잘못 보도된 바가 있어서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2,913원이었고요. 예. 이제 너무 큰 액수라 들으실 때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이 2,866억 원이어가지고 이제 47억이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200억이 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예.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특히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 이제 서울시가 좀 부담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68억이 되는데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서울시한테 이렇게 부담해달라 그러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쳐져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저희가 부담하면 한 2,900억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한 47억 감소해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은 저희가 좀 그것도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일수 같은 경우에 조금 줄였어요. 예를 들면 시험기간이랑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초등학교 이 급식 단가가 160원 올랐고요. 예. 중학교는 70원 올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졸라매에서 급식 일수를 좀 전략했는데도 예.
47억밖에 못 지겠죠. 아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연 감소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39만 정도. 올해가 65만인가 64만이거든요. 64만이군요, 올해가. 그런데 그 정도로 확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견디면은 또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왜냐하면 이게 중기 재정 전망으로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까지 한 4년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18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산 구조 자체를 좀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17년도까지는 저희 치면 한 2천억 이상씩 매년 이렇게 적자되는 구조로 지금 그건 기재부나 이런 데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도 계속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는 걸로 일단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권에서는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종범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은 진짜 공약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일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조례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재량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재량이라는 의미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이렇게 나눠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조례도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그 재량이라는 건 법하고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도 그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호된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이라는 게 이미 우리 사회 여기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좀 확장됐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저는 이 야권 진보진영이 주도해서 확장한 복지의 영역이고요. 무상보육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권, 보수진영이 주도해서 이렇게 확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잘한 일이다. 이런 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형 복지 혹은 한국형 교육복지의 중요한 부분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게 무상급식은 이거 더 좋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고 무상보육만 하자. 또 저희 쪽에서는 또 반대로 그런 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교육감들 입장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우선 정말 어렵게 3개월이라도 편성하니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달라. 이제 요런 기조입니다, 사실은. 지금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이른바 누리과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누리과정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마다 예산 이게 사정이 달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해서 그걸 시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지금 이제 법으로는요,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국가와 부담,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영유아 이제 보육법상에, 보육법 시행령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독자로 저희가 세금 걷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좀 끼워넣기를 했어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한 규정을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교부금 예산에 이렇게 끼워넣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래도 그 세수가 계속 늘어나서요. 교부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대구, 경북, 울산 어디나 다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감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님이나 이런 경우는 실제 헌법학자셔가지고 법과 시행령의 모순이 크다. 이건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거다.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고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법적으로 또 풀으시는 분도 계세요. 예, 안종범 수석도 뭐 법에 없고 뭐 이런 얘기하더니 또 다른 분도 그런 말씀하시네. 이건 다른 종류지. 방향은 반대지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통합의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그 법과 시행령의 모순을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 정비를 차라리 해달라. 예,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총리께서도 그런 입장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법적 모순도 없애고 예. 예산도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좀 부담을 해달라. 예, 이런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돈 들어가요? 이거 1년에 서울시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는 한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도요 사실은 뭐 1, 2억도 제대로 없는데 억, 1000억 막 이러니까 제가 감이 무뎌져 가지고요. 그런데 1000억이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1000억이요. 예. 1억짜리 프로그램, 예. 1억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게 1000개가 없어지면 1000억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들 학교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1억짜리도 많지는 않은데 예. 그게 1000개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요. 전체로는 2조 1천억이고요. 예. 서울시만 전체로는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 이제 유치원 예산이 있고요. 어린이집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크게 보면 교육과정이니까요. 근데 어린이집은 이제 약간 타가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관할이 되는데, 예. 그 예산이 2조 1천억이고, 저희만 하더라도 뭐 6,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3, 4년 동안 많이 늘었죠. 한 2천억 수준에서.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5세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세, 4세까지 포함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대거 늘어났죠. 근데 만일 말이에요. 지금 2, 3개월은 버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료 대란이 일어나고요. 예. 이제 말하자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감들이 이건 어린이집도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일단 편성해놓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유치원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마지막 3개월 예산을 편성 않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어린이집 1, 2, 3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돌 빼다가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다가 윗돌 개고 일종의 이런 돌려막기죠, 그게. 예. 네, 돌려막기던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그 예산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있고요. 예. 저희가 책임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는 방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자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빚을 내는데도 이제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그걸 중간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도 사실은 한 6천억이 넘어갔거든요. 예. 빚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해결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예산을 이제 정부 예산안이 오면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대개 삭감을 하면 한 3조 정도의 삭감액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통상 3, 4조.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담당해달라.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국고로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정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저희 빚이 아니라 중앙정부 빚으로, 즉 국채로 예. 해달라, 요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구죠. 예. 이 부분, 왜냐하면 뭐, 저희만 어려운 건 중앙정부도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10조가 넘게 적자가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가 뭐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일정한 정도 이렇게 증세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략도 하고요. 중앙정부 전략도 하되.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복지가 문제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면서 증세하면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 예, 그걸 부담하자. 그러면은 제가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희연 교육관님하고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돈 얘기만 하다 오늘 끝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였었죠.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 전자지갑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 뉴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렇습니다. 비금융회사에서 처음으로 금융 업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 우리의 아하. 금융 패턴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어떤 큰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런 다음 카카오라는 한 회사의 그렇죠. 서비스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그동안에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려면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비밀번호 하나만 치면 바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고요. 10만 원까지라며요. 예,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딱 미리 이제 앱을 하나 다운을 받은 다음에요. 계좌 연결해 놓고 아는 지인 딱 선택한 다음에 비밀번호 6자리 누르고 액수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넣으면은 송금이 일단 끝이 납니다. 어제 하루 시작됐는데 이 반응들 굉장히 좋았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쓰는 게 직장인들이 더치페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카드를 긁으면은 나머지 바로 그 즉시 현장에서 따다다다다다 15,000원, 2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현재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돈 10만 원으로 제한됐지만 금액 봐서 더 늘을 것 같고요. 송금 수수료는 지금 이제 서비스 정착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돈을 보내는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 받는 네. 사람은 하루에 5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그죠? 네. 근데 네. 결제도 됩니까, 이게? 이건 송금 서비스고요. 이번에 결제도 됩니다. 이제 가상 계좌에다 저장된 돈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서 현금 카드처럼 인출한다. 이런 건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에 결제를 현금 카드처럼 이 휴대폰 이 앱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카카오에서 시작된 다음 카카오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실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페이팔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외국에서는 꽤 발전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큰 흐름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치고 나가자 이동통신 3사도 우리도 이런 모바일용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새 서비스가 벌써부터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넘어야 될 벽도 있죠. 이 스마트폰 분실하면은 이제 바로 부정사용 남아있고, 예. 해킹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숙제. 이 보안한 해킹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되는 또 SNS로 시작되는 송금 결제 및 금융거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금융사기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죠? 이 예. 피싱도 금융사기고, 예? 네. 다른 하나는 대출사기인데, 여기 예. 관련한 통계자료 나왔다 그러죠? 예, 피싱, 낚이는 겁니다. 한 개그 프로에도 나오죠.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겁니다. 당황하셨죠? 그 사기. 예. 당황하셨어요. 그 사기인데요. 금융감독원이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접수됐던 사기 보니까 총 7859건. 이게 많이 당한 겁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이 1130만 원. 그리고 연령별도 나왔는데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피싱에 당했다. 이런 건데요. 네. 이제 반면에 대출 사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 사기범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그 통계를 한 건데 같은 기간에 거의 4,000건 정도 됐고요. 40대 남성이
대출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평균 피해 금액은 450만 원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돈 많이 필요한 시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출 사기는 40대 남성이 많이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요. 피싱 사기, 난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예. 서울지방경찰청이라 그래놓고서 예. 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해봤는데, 전 얘기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출도, 안 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피싱 같아서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혹시 언제 비슷한 전화 받아보신 적이 있나 봐요? 저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대화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하고 이 검찰청이 이제 요즘은 아니었는데 한때 이게 퍼졌을 때는 연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김영사, 그 서류 처리해. 이런 식으로 같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게 이제 검찰청, 또 경찰청 이 피싱 사기였었는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즘엔 이제 피싱 이런 보이스 피싱에서 파밍 스미싱이라고 해서 보이스 피싱은 거의 없고요. SNS, 문자 메시지가 와서 클릭하면은 이제 이 악성. 여보세요? 예, 이게 지금 전화기가. 찾기 어렵다. 예. 보여지고요. 대출 사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많이 오는데 문자 메시지 통해가지고 이 뭡니다. 예. 500만 원에 4%에 가능하다. 3천만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저리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클릭해가지고 그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2차, 3차 방법으로 유혹해서 꼬시게 돼서 이게 돈을 꿀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불법 사고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발목 잡히는 거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